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인데요. 아파트 가격은 이처럼 2017년 5월달부터 현재까지 이처럼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좀 급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뭐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가지고 뭐 대부분의 정부의 요직에 있는 분들이 집값 하락에 대한 경고들을 하고 있죠. 2, 3년 뒤에는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경고들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집값 하락을 경고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는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고, 두 번째는 금리 인상, 뭐 실질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2, 3년 뒤에는 자산 버블이 정상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힘주어 말을 했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제가 보는 점에서는 앞으로 3년 전후로 해가지고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는데,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 집값 하락에 대한 이유, 첫 번째로 본다면 역시 부동산 가격은 영원한 상승은 없다라는 거죠. 부동산의 가격은요, 이처럼 급하게 오를 때도 있고 급하게 다시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이런 과정들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급격한 상승에 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시기적으로 볼 때 이제는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하락할 시점도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폭탄이 되겠죠. 조세 규제를 해가지고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얼마나 하고 있나요? 또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등등 해서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죠. 두 번째로 본다면 금융규제이죠. LTV, DTI, DSR 해가지고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 행위 자체를 지금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역 규제를 해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 뭐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해가지고 지정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효과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처럼 조사가 됐던 금융이 됐던 지역 규제가 됐던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강력한 규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규제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니까 이제 서서히 이러한 규제들의 효과가 나올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보면 금리 인상이 되겠죠. 한국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0.50에서 0.75%로 이렇게 상승됐는데요. 11월 달에, 다다음 달에요. 다다음 달에 또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대출 규제, 심지어 전세자금 대출까지 또 막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벌어들이는 연봉에 한해서만 신용대출을 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신용대출을 내가 한 2억을 빚는데 연봉이 5천만 원이야. 그러면 1억 5천만 원을 다시 갚아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동산 투기 수요에 그런 돈줄을 막는 이러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본다면 주택 공급 계획인데요. 수도권에 180만 호를 짓겠다는 거예요. 물론 계획은 계획이지만 정부가 이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또 발표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매주 한 번씩 저한테 메일이 와요. 정부가 이렇게 공급 계획이 있다라고 국토부에서. 그러니 계속 쌓이고, 이제 공급이 계속 쌓이고 쌓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는 200만 호 이상이고 수도권은 180만 호를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공급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정부 계획 180만 호 수도권에 짓는 순간, 입주하는 순간이 되면 집값이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 영끌을 하는 사람들, 빚들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서서히 좀 걱정이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실제적으로 금리 인상이 딱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진짜 11월 달에 추가 금리 인상이 되면 또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한 효과는 아마도 한 석 달에서 6개월 좀 뒤에 가면 이러한 금리 인상 효과가
실제적으로는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본다면 2023년 4월 달부터는요, 서울 지역에 대규모 입주 물량이 터지죠. 둔촌 주공아파트 12,032가구, 개포 주공 1단지가 6,702가구, 개포 주공 4단지가 3,375가 입주를 대기 중에 있다는 겁니다. 2023년 4월 달이 됐든 5월 달이 됐든 요 당시에 요때 또 대규모로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파들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 이후부터 대규모 입주 물량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여섯 번째로 본다면 상기 신도시가 되겠죠. 2021년부터 사전 청약이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이제 2022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 분양 개시를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주는 2026년부터 이제 입주가 실제적으로 되겠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상기 신도시가 이제 입주를 하고 또 작은 규모로 지어진 그런 중소규모 택지가 개발이 되고 계속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역시 공급 앞에 장사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증가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곱 번째로 본다면 2019년도 서울의 주택 거래량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녹색입니다. 한번 보세요. 2019년도 보면 서울 주택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도 서울 주택 거래량을 놓고 보면 파란색으로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떨어지고 있는 거고 2020년도 서울 주택 거래량을 놓고 보면 과거에 비해서 이처럼 증가폭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아마 8월달에 대해서는 거래량이 더 줄어들고 9월달부터 더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이처럼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판단한 사람도 없겠지만은 산단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7가지 이유에서 볼 때 서울의 집값 하락은요, 본격적인 하락은 2023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2023년 이후부터는 5년에서 6년 동안 수도권만 해도 총 180만호 가구가 입주 물량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야 주택가격,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서 좋아하겠지만은 요때쯤 되면 정말 조심했어야 됐다라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아무리 봐도 그렇잖아요. 짧게 단타로 들어간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이러한 시기가 좀 앞당겨진다면 곤란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기는 조심할 시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